조용한 시골 마을 한복판, 광활한 숲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는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도둑 강호가 공포와 폭력으로 마을을 지배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죠. 그의 교활함과 위협적인 태도 덕분에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죠. 강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앉고 그림자가 길어지던 때 강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마을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의 표적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것으로 소문난 민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변두리에 홀로 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선물하곤 하는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며 지내고 있었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강호는 한밤중에 민정 할머니의 초라한 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값진 물건이 없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짐을 뒤적거리던 중 잠에서 깬 민정 할머니는 강호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 당황한 강호는 민정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 몇 개를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행동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강호가 사라진 뒤 할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할머니는 이 일로 인해 한없이 약하고 외로운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 일이 자신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만 했죠. 가슴이 무거운 채 할머니는 침대 발치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바랜 사진들과 그리운 남편의 유품들 사이에서 작고 소박한 은색 로켓이 눈에 띄었죠. 그건 결혼식 날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자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할머니를 지켜주던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가 가슴에 로켓을 걸자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의지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고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웃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아무리 깜깜한 시기라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깊은 숨을 내쉰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정이 멀고 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강호가 훔쳐간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역경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연민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잠들어 있던 마을에 새벽이 밝아오자 강도 사건의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고 사람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귀를 의심했죠. 강호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곤경을 전해 듣게 된 이들 중에는 마을의 소박한 산림관리인 재혁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숲과 그 안의 생명체들과 깊은 유대감을 지니고 있었고 약자를 지키는 일에 한결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은 숲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산림관리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자연의 이치를 배웠죠. 어릴 적부터 마을 근처 숲을 떠도는 곰 치완구와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치완구는 범상치 않은 곰이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지녔죠. 세월이 흐르면서 재혁과 치완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민정 할머니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알게 된 재혁은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의 행동이야말로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혀온 더 큰 문제의 징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단합의 부재, 그리고 악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제혁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호를 추적해 정의 앞에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단지 자신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던 제혁의 머릿속은 앞으로 부딪힐 도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강호가 포획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서슴지 않을 교활하고 위험한 상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제혁에게는 강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든든한 지원과 믿음이었죠. 제혁은 걸음을 내디딜수록 어깨 위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했습니다. 그저 관리인으로서뿐 아니라 수호자로서, 약한 이들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말이죠. 그는 결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를수록 제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강호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에도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도둑이 어딘가 바깥에, 아마도 어둠 속 그림자의 숨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혁 역시 준비되어 있었죠. 다가올 위험 앞에서도 그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강인했습니다. 그렇게 제혁은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마을 공동체가 그의 등 뒤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믿으며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강호를 잡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서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자신을 이 순간까지 이끈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던 제혁은 생각에 잠겨들었습니다. 늘 일상의 단순한 반복을 넘어선 삶이 있으리라 여겼지만 자신이 마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숲은 자연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이 공기를 채웠죠. 제혁은 단호한 걸음으로 전진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강호가 지나간 흔적을 찾아 숲속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목덜미가 따끔거리는 감각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죠. 치환구가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혁은 멈춰서서 근처 나무의 거친 껍질에 손을 얹은 채 기다렸죠. 잠시 후 치환구가 그림자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장한 체구는 제혁을 왜소하게 보이게 했죠. 치환구의 눈동자는 숲의 비밀을 간직한 듯 깊고 호박색이었는데 제혁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말없는 이해가 두 존재 사이를 흘렀습니다. 제혁은 치환구가 할머니에게 닥친 부당함을 느껴 그를 도우러 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난관들 속에서 둘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죠. 함께 숲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제혁의 마음속엔 다시 마을과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에게 닥친 사건 이후 그분이 겪으셨을 고통과 공포를 떠올리며 거리에서 천진난만 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순수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죠. 그리고 욕심과 폭력이라는 어둠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발길 위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혁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추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혁의 마음속엔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용기와 힘이 있다는 걸 확신했죠. 그렇게 제혁은 꿋꿋이 전진했어요.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사랑과 연민이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에 이끌려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도둑을 잡거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포와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였죠.
한편 마을에선 주민들이 강호의 만행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침범당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잃은 충격에 빠진 민정 할머니는 이웃들의 위로에서 안식을 찾았죠. 하나 둘씩 사람들이 할머니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음식과 옷까지 다정한 말들을 건네며 말이죠. 그 중에는 할머니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는 마을의 연로한 사서 미영도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선 지혜로움이 반짝였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우리 마을은 힘든 시기를 겪어왔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단결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린 함께일 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의 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이웃들과 함께라면 희망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호에 의해 배신당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해가 지날수록 마을은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이웃들은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들은 친절과 용기, 정의가 승리하는 미래를 위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팀이라는 어린 소녀는 민정 할머니의 정원에 이끌렸어요. 작지만 늘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그곳이었죠. 꽃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원을 살피던 티미의 시선에 뭔가 번쩍이는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땅에 반쯤 묻혀있는 작은 은색 열쇠였어요. 티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 열쇠를 주워들면서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찼죠. 그건 분명 강호와의 싸움 과정에서 할머니가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티미는 그걸 할머니께 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죠. 손에 꼭 쥔 열쇠를 들고 티미는 거리를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집을 향해 급히 다름박질 치면서 말이죠. 현관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은 근심에 가득 차 있었고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은 아득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원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중요한 물건일 것 같아요. 티미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치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열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순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이었던 작고 귀한 그 열쇠 앞에서 감정의 파도에 휩싸인 것이죠. 고맙구나, 티미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어요. 이 열쇠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티미의 손에서 조심스레 열쇠를 받아든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힘과 의지가 용솟음쳤어요. 그 열쇠는 단지 쇳덩이 이상의 의미였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녀를 지탱해준 사랑과 추억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눈동자에선 새로운 각오가 빛나고 있었죠. 앞길이 멀고 험난할 것임을 알지만 그 길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를, 후대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줄 가치를 세우는 일이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깊은 숲속 재혁과 치환군은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감각은 강호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편 강호는 점점 더 절박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강호는 늘 교활함과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이 도망치면서 그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숲이 그를 에워싸듯 어둠의 그림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길어지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밤이 깊어지자 강호는 바위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훔친 물건들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로요.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혼자 어둠 속에서 떨고 있자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강호는 알 리 없었죠.
재혁과 치환구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들 안에 타오르는 정의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별빛과 바람의 속삭임에 이끌려 먹잇감에 점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나무 사이로 빛이 스며들 때쯤 재혁의 눈에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숲의 초록빛과 갈색빛 속에서 선명히 도드라지는 색채였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강호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우거진 나무 사이로 간신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재혁은 치환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함께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강호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대였기에 매우 조심스러워야 했어요. 하지만 기습의 이정과 함께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와 힘이 있음을 믿었죠. 거리가 좁혀질수록 재혁은 강호의 눈동자 속에 깃든 공포와 필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를 이렇게까지 내몬 선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곧 민정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강호가 그분에게 그리고 마을 전체에 끼친 고통과 상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러자 강호가 저지른 범죄에 어떤 용서나 자비도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혁은 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자 목소리가 선명하고 또렷하게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강호, 이제 끝났어. 더는 도망칠 곳이 없어. 잠시 망설이던 강호는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탈출구를 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치환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곰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굴의 의지를 마주한 순간 그는 체포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서히 강호는 두 손을 들어 항복의 의미를 표했어요. 발치에는 훔쳐온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재혁이 그에게 다가가 연행하는 순간 안도감과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재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강호가 마을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려. 그럼에도 첫걸음은 떼었다는 사실, 사랑과 정의가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데서 위안을 얻었죠. 그렇게 강호를 동행한 채 재혁과 치환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에겐 두려움, 과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힘과 용기가 있음을 믿었으니까요. 마을에선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의 지지에 힘입은 민정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강호의 만행에 휘둘리기보단 사건 이후 자신을 감싸준 사랑과 친절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는 현명한 사서 미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위로와 조언의 원천이 되어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 끝에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싹 틔울 공동체 텃밭을 가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텃밭 소식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노소빈부를 가리지 않고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뭉쳤죠. 함께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 중엔 톰이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늘 혼자여서 세상 속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친구였죠. 그러나 이웃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전에 없던 소속감을 느꼈어요.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게 되었죠. 평생 처음으로 진정 이해받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공동 텃밭이 모습을 갖춰가자 마을 전체가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한때 썰렁하던 거리는 이제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한 얼굴들로 북적였죠.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뭉치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란 걸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마을이 새로운 단합의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먹구름이 들이운 듯 어두운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잡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의 동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정 할머니는 더는 공포의 인생을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암흑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웃들과 힘을 합쳐 마을의 저력을 보여줄 성대한 축제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밤낮으로 준비에 매진했어요. 거리를 장식할 색색의 현수막부터 공기 중에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디테일에 정성을 쏟았죠. 축제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리본을 달고 부스를 설치하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음식과 음료수를 장만하면서 말이에요. 웃음소리와 노래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과거의 어둠은 이제 기쁨의 합창에 밀려 사라지는 듯했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공동 텃밭이 있었어요. 황량했던 땅이 이제는 초록과 색색의 꽃이 만발한 오아시스로 탈바꿈한 것이죠. 연대와 상부상조의 힘을 보여주는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어줬어요. 축제가 시작되자 마을 곳곳에서 또 먼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음식, 즐거운 만남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축하하고 싶다는 열망에 이끌려서요. 게임, 대회,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재능과 끼를 뽐내는 프로그램들로 축제는 풍성해졌죠. 그러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민정할머니가 연단에 오른 순간이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눈시울을 붉히며 말이죠. 할머니는 그동안 맞닥뜨려야 했던 도전과 시련, 공동체를 위협하던 아픔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마을을 하나로 이어준 사랑과 정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죠. 할머니의 이야기에 모두가 숨죽여 귀를 기울였고 그 진심 어린 고백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마을의 굳건한 기반을 흔들 듯한 함성은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루가 저물고 노을이 축제광장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그때 모두는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함께 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역경 앞에서 하나 되어 맞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웠죠.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막이 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귀가하던 그 밤, 재혁과 치환군은 공동 텃밭에 홀로 남아 노력의 결실을 음미했어요. 한때 잡초로 뒤덮였던 그곳이 변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마을 자체가 겪은 놀라운 변모를 보여주는 장소였으니까요. 평온한 저녁의 고요함을 즐기던 재혁의 마음에 자연스레 지나온 여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호를 잡기 위해 숲으로 나섰던 날, 그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들 말이죠. 강도 사건 이후 마을을 뒤덮었던 불안과 의구심, 그 암울한 시기에도 지켜냈던 마을 사람들의 연대와 저력까지. 재혁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걸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에겐 그런 힘과 용기가 있으니까요. 서로를 위해 뭉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랑과 연민의 불꽃 말이에요.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죠. 마음속엔 희망과 감사가 가득한 채 숲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좌절과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숲속으로 사라지지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용감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마을 사람들이 항상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준다는 걸 믿으며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을은 변화와 도약을 거듭했어요. 축제에서 싹튼 연대와 상생의 정신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공동 텃밭은 변화의 상징이자 교류의 장이 되어주었죠. 한때는 강호의 횡포에 시달렸던 민정할머니는 이제 마을의 리더이자 정의로운 인도자로 우뚝 섰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모두를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이죠. 현명한 사서 미영은 마을의 젊은 세대들에게 스승이 되어 주었어요. 지혜와 통찰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배움의 즐거움과 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죠. 수줍음 많던 청년 톰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마을 아이들 각자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멋진 스승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재혁과 치환군은 여전히 마을의 수호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거리와 숲을 누비며 정의와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준 것이죠. 물론 시련과 역경이 없진 않았어요. 강호가 남긴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고 과거의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은 더 굳게 뭉쳤어요. 가난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땅을 일구겠다는 열망으로 말이죠. 함께 학교와 마을회관, 공원과 놀이터를 세웠어요. 서로 소속감을 느끼고 한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작은 사랑과 배려의 씨앗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쁨과 축제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이 더욱 번영을 누리게 되자 재혁과 치환군은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욕심과 폭력이 어떤 참사를 낳는지 목도해왔죠. 하지만 동시에 인류가 지닌 고귀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꽃피는 친절과 연민,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 공동체의 위대한 힘도 절감했고요. 이제 고향이 된 마을을 바라보며 깨달아둬요. 재혁과 치환군은 정말 특별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했다는 거요. 두려움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과 존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죠.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거요. 분열과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재혁과 치환군은 엄숙한 맹세를 했어요. 정의와 공정의 편에 서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노라고요.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존엄과 기회를 누리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눈빛엔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라는 믿음이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죠. 세월은 흘러 마을을 이끈 민정할머니와 재혁, 치환구의 노력으로 공동체 정원은 번성했고 연대와 화합의 상징이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가난과 무관심 속에 자란 소녀 릴리였죠. 항상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릴리는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았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원에 들른 릴리는 아름다운 꽃들과 정겨운 얼굴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정원사 민정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릴리는 깨달았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요. 사랑과 돌봄, 그리고 소속감을 말이에요. 그렇게 릴리도 변화의 씨앗을 틔우기 시작했고 앞으로 닥칠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릴리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정원에서 꿈을 가꾸어 나간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끈끈한 공동체의 힘을 믿으며 말이죠. 끝.